2000년 9월 29일에 일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카메이도 여성 만화가 살인사건. 2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범인이 잡히지 않고 있는 미해결 사건이다. 코토구 카메이도 여성 만화가 살인사건, 미인 만화가 살인사건이라고도 부른다. 2000년 9월 29일 오후 1시 일본 도쿄도 코토구 카메이도의 아파트에 인구 센서스 조사원이 방문했다. 조사원은 어느 집이 벨을 눌러도 반응이 없고 집안에서는 악취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아파트 관리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현관문은 잠겨있지 않은 상태였기에 관리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는데 안에는 한 여자의 시신이 부패한 채로 있었다. 피해자는 요시다 요코로 밝혀졌다. 시체는 얼굴에 이불이 덮여 티셔츠만 입은 채로 정면을 향해 누워 있었고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다. 집안에서 발견한 영수증 날짜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루어 볼 때 죽은 지 약 열흘 남짓 지난 것으로 추정됐다. 사인은 질식사였는데 침대 위에서 누군가가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였다. 부패가 심해 얼굴 확인 및 지문 채취가 불가능하여 치아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한다. 시체에는 다툼의 흔적은 있으나 큰 상처를 입진 않았다. 실내에는 크게 어질러진 것이 없었고 현금 300만 엔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피살자 요시다 요코는 당시 스기자키 쿠우르란 필명으로 활동하던 동인작가. 고교 시절부터 스스로 만화를 그리거나 코믹마켓에 동인지를 발행하는 등 그림에 소질이 있었다. 고교 졸업 후엔 독립하여 동인작가로 활동하였는데 주로 비엘계 개그 장르를 주 요소로 내세워 코미케에서 벽붓으로 줄이 세워질 만큼 꽤 유명한 작가였다고 한다. 20살에 이미 연수입 1천만 엔으로 부유한 생활을 보내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풍속점에서 일하였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동인작가가 부업이고 풍속업이 본업이었으나 돈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독립 후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본가를 찾았으나 10여 년간 따로 살다가 그의 안에 다시 본가로 들어갈 예정이었다고 한다. 시신이 늦게 발견되고 뚜렷한 증거물도 없었기에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는 난항에 빠졌다.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방송된 아사히 TV의 기적의 문 TV의 힘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을 때 주목받은 부분은 요시다 요코의 친구 A가 죽기 전 동인지 판매 회장에서 요시다를 만났을 때 중동계 사람에게 스토커를 당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한 것이다. 요코가 죽기 전 이 친구에게 읽지 않아도 되니 가지고만 있어달라고 직접 편지를 건네었다.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니 시기가 되면 열어봐줘 라는 얘기도 했다고. 이 편지에는 자신이 미리 죽을 것을 이미 알았던 듯한 글귀가 있었다. 난 아마 이에서 3일 내로 아마 죽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표적되어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팬에게 살해당할지도 몰라요. 알바도 힘들고 돈도 없어지고 매일매일 편지 같은 것 등을 끈질기게 보내는 싫은 팬입니다. 일본인이 아니니 더 무서울지도. 앞으로도 저를 대신해 서클 열심히 해주세요. 정말로 고마워. 그러나 전문가가 필적을 감정해보니 요시다가 아닌 A의 필적으로 드러났다. A는 이 편지가 요시다 요코 본인이 쓴 것이 맞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에 정보를 넘겨도 되겠냐는 말이 나오자 한동안 당황하다가 바로 위조임을 시인했다. 위조한 원인은 인기작가였던 요시다를 질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방송에서는 영국의 대내정보국 MIO에서 주요 임무를 맡고 있는 일명 꿈을 투시하는 초능력자 크리스 로빈슨이란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여 범인의 몽타주를 작성했는데 그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남아시아계의 그늘진 얼굴, 25에서 35세, 신장 165cm 정도, 근육질의 안경 미착용, 카메이도와 가까운 종점역에 거주하며 범행 후 발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는 추측도 나왔는데 마침 이러한 정보와 일치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는 정보 제공자 B씨가 나타났다. 일치하는 정보의 남성은 X이며 그가 풍속 일을 하는 아가씨와 사귀었다는 정보도 밝혔는데 자주 다니던 풍속점이 시부야였다고 한다. 시부야는 요시다 요코가 일하던 풍속점이 있는 곳이었다. 그가 그 아가씨와 사귀는 동안 귀금속 등의 선물을 주다가 차였다고 하였고 전화로 죽탕 쳐버리겠다 는 등의 욕설을 내뱉던 모습을 목격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증언이나 초능력 등의 조사에도 사건 해결에는 딱히 도움이 되지 않았고 명확한 실마리는 나오지 않았다.